이 고기를 만드는데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특히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탄소 배출량이 거의 100kg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박정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뭘 드셨습니까? 저는 점심 한국식 한상 차림을 먹었습니다. 바로 여기서요. 광고비요 안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처럼 에너지를 얻는 것 그 이상의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그 맛집에서 먹방을 보면서 일종의 유행이라는 형태로 우리 일상이 되고 또 평범한 기호가 되었습니다. 이전 여러분 그 소스의 종말 영상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먹거리가 그 위협받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또 기후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아볼 시나리오는 농축수산 부문에 관한 것입니다. 농축수산 부문은 2018년 기준으로 24.7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농축수산 부문은 자체적으로 부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석유 등과 같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의 비중이 작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적고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비중이 높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온실가스 6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농축수산 부문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를 포함하는 총 3가지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노력으로 연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벼를 농작하는 논에 물을 가둬두게 되면 메탄가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둘째, 비료에서 아산화질소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들은 기본적으로 영농법 개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논에 물을 대는 이유가 바로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벼 생장기 중에 물이 필요 없는 시기에 물을 빼기만 해도 많은 양의 메탄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토양에 필요한 거름량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느 정도로 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될 것이냐 라는 것들을 통해서 비료량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스마트팜의 보급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알맞은 일조량, 비료량, 온도 등을 최적화되게 자동으로 맞추어서 그 바로 양질의 농산품을 더 적은 에너지 사용과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배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식탁에 고기가 빠진 적이 있나요? 가장 간편하게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고기인 것으로 그만큼 고기 반찬이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기를 만드는데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특히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탄소 배출량이 거의 100kg에 가깝습니다. 더해서 소는 트름이나 방구로 시간당 대략 670g의 메탄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소의 분뇨 처리 과정에서도 아산화질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이어트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치킨과 맥주 이 둘과 우픈 안녕을 하는 일입니다. 유사하게 소에게도 먹이는 사료를 저메탄, 저단백질 사료를 보급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방목 생태 축산 농장으로 그냥 풀만 먹이는 방법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풀만 먹여 기른 소에 대한 인증으로 그래스패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를 키우던 대로 돌아가서 돼지도 푸르게 만들고 소도 자연히 키울 수 있도록 슬로우한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의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량군에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운영하면서 일평균 250톤 정도의 분뇨와 50톤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전기와 친환경 퇴비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산업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후 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체하여서 연료 효율을 높이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 고효율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카본이라 하는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Farm to Fork라는 이 표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처럼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식품 사슬에 대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죠. EU에서 2020년 5월 20일 발표한 전략으로 EU 시민에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의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변화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먹는 즐거움을 이제는 건강하게 지구를 지키는 즐거움과 함께 누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